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주차 2차시 수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은 이제 지금까지 학습한 인사조직 관련해서 총정리 학습하는 시간으로 연습문제 풀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이제 지난번에 그 8주차 1차시 그 동영상 수업에서 연습 문제 1번부터 풀어드렸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 1번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조직의 비전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였죠. 2번입니다.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을 때, 동기부여가 없을 때 아무리 비전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동기부여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과 보상이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 수익을 내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직원들은 이제 정해진 월급만 받잖아요. 근데 이제 급여 수준이 이제 미달되고 하면 이 성과라도 제대로 보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비전이 설정되면 또 일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직원들은 추가적인 업무를 하게 되죠. 근데 월급은 그대로다. 그럼 업무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정해지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성과 보상에 따른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두 번째, 효과적인 비전 전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자, 무엇이 있을까요? 경영진이 비전을 직접 설명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수록 비전 전달이 명확해지고요. 또 경영진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명확해지니까 직원들은 그 경영진을 바라보고 이런 비전을 수행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되고요. 이제 종업원들이 이 비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경영진이 직접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전을 직접 그 종업원들이 몸소 실천하고 따라가 줍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따라가 주게 되죠. 세 번째, 조직 비전이 직원들에게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점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1번, 비전이 직원들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고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전은 잘 수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동기부여가 있다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웠다, 디피컬트한 비전은 종업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돼요. 그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해되도록 절차를 밟아가면서 단계별로 그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방식이죠. 네 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선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업무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중복되거나 불명확하면은 당연히 혼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명확한 거에 대한 그 접두사로 단순히 들어가야 되죠. 단순하고 명확해야 되고요. 직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 업무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네, 목표 달성도죠. 네, 목표가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 그래서 이 MBO를 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목표, 성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업무의 분업화, 전문화를 추진해 가야 합니다. 분업화가 되면 당연히 전문성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분업화되고 전문성을 높여갈 때에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져요. 중소기업의 특징은 멀티로 일을 시켜요. 멀티플하게.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다 하게 되니까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대기업은 분업화되어 있죠. 중소기업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책임감 있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자, 일곱 번째,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일까요? 직무 전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자신의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하겠죠. 도움을 주게 되면 장기적으로 조직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덟 번째, 인재 육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 직무에 맞는 실습 경험입니다. 실습만 한 게 없어요. 아홉 번째, 인재 육성의 성공적인 전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현업에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실무에서 얻은 그 결과물, 자, 이러한 결과물들이 피드백 돼서 다시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성과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결정을 다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물들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실패도 하나의 성공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결과물도 좋은 피드백이 됩니다. 피드백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으로 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 성공과 실패의 결과물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성장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돼요. 실패가 무조건 있어서는 안 돼. 무조건 성공만 해야 돼. 라는 그런 목표 전략을 제시하면 안 돼요. 실패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가 모두 수용될 때 좋은 결과물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열 번째, 조직의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건 당연히 저항감만 올리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러한 그 변화가 있어야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이 오게 된다. 그리고 성과물이
빨라진다. 성과물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린다. 그 워라밸을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의 동기부여가 필요하죠. 11번 조직 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리더십입니다. 즉 상급자들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약해지면요, 종업원들은 당연히 못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강력한 상급자들의 리더십과 책임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종업원들은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12번째, 변화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 세 번째, 변화의 필요성을 직원들과 논의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거에 있죠. 그래서 이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 있어요. 13번째, 인사조직의 비전, 업무, 인재 육성, 변화 수용 역량 모두를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조직 내 소통, 조직 내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부서 간 협업입니다. 자, 조직 내 의사소통, 그리고 부서 간 업무 협업이에요. 자, 이럴 때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14번째, 조직이 성공적으로 변화하려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까요? 변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직원들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15번째, 조직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16번째, 조직 비전의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무엇일까요? 비전과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디테일해야 되겠죠. 자, 이 테일이란 말은 이제 꼬리란 뜻이에요. 앞에 D가 붙으면 꼬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통이다라는 얘기죠. 그 꼬리가 아니다. 자, 몸통이다. 몸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전과 목표의 그 진짜 몸통. 그러면 그 단순히 이제 꼬리만 아는 게 아니라 비전과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된다면, 그러면 조직은 이런 비전을 수용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구현을 위해서 전사적 노력을 하게 됩니다. 17번째, 업무 개선을 위한 지속적 피드백 제공의 중요성. 첫 번째, 피드백은 문제 해결을 가속화시키죠. 피드백이라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죠. 18번째,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의 특성,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 실습이죠. 실습과 함께 직무 관련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도제식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접 그 경력자가 비경력자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지식 교육이 중요해요. 19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번째, 직원들의 업무 분담을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 분업화를 통해서 최적화를 이루어내면 전문성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 높은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이죠. 20번째, 효과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4번, 각 직무에 맞는 맞춤형 무슨 교육이요? 맞춤형 도제식 실무 교육입니다. 자, 각 직원의 업무 역량들이 다 달라요.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그 역량에 맞게 도제식 실무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 필요한 역량이 집중적으로 배양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1번째, 인재 육성에서 성과 향상을 위한 피드백 역할은 무엇일까요? 피드백은 직원들에게 좀 더 명확한 방향,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거죠. 방향성 제시가. 그 목적지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가느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 목적 성과를 내기 위한 올바른 그런 방향입니다. 22번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속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여기에 따른 피드백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에 따라서 개선점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실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과가 점점 개선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육, 즉 실무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계속 도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3번째, 변화를 수용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요인. 직원들이 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 안 돼요. 누구나 그 조직이 변화하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거든요. 즉 환경 변화에 따른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을 불식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누가 도와야 되죠?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래서 경영진이 종업원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솔선수범해서 충분한 그 성과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실패에 대한 관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여기에 따른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종업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경영진이 목표로 했던 것보다 더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4번째, 조직 내 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상급자들의 일관된 리더십이죠.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면 안 돼요. 계속 일관된 언행일치가 필요합니다. 자, 일관된 언행일치예요. 25번째, 변화의 필요성을 직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장점,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되죠. 26번째, 조직에서 비전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경영진의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의 참여도가 올라가야 되죠. 27번째, 조직 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요한 전략, 무엇이 있을까요? 각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직무에 맞고 그리고 각 업무 성향에 맞는 맞춤형 실무 교육이 필요합니다. 28번째, 조직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무엇을요? 저항을요. 29번째, 조직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즉 자발적 참여입니다. 자발적 참여 유도가 필요하죠. 30번째, 조직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전략, 경영진의 목표와 이 목표에 일치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는 실현 가능한 설정이죠. 뚜그런 잡기식이 아닌 실제로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설정이 필요하죠. 31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4번, 업무 흐름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명확한 업무 흐름, 프로세스의 정의가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은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경영진이 종업원들을 도와야 되겠죠. 32번째, 업무 개선을 위한 피드백 제공에서 중요한 점. 3번, 피드백은 좀 더 구체화되어야 되고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33번째,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방식 중 가장 중요한 요소. 3번, 실제 업무에 맞춘 실습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제식 실습 교육이죠. 34번째, 인재 육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각 직무별 교육 제공이 필요하죠. 35번째,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교육 후에도 지속적인 피드백과 평가가 필요하죠. 36번째,
인재 육성의 핵심 목표는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것이죠. 37번째, 변화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 역할은요, 변화의 목적과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38번째,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변화의 목적과 이점에 대해서 경영진은 종업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39번째, 조직 변화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명확한 목표 제시, 여기에 따른 구체적 계획입니다. 40번째,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 자, 전략에는 조직 내 협업, 구성원들의 무슨 참여죠? 자발적 참여예요. 41번째,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프로세스의 개선, 그리고 자동화가 필요하죠. 42번째,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맞춤형 실무 교육입니다. 43번째, 조직 변화 수용을 위한 주요 전략은요, 변화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시켜서 개선을 하는 데 있는 것이죠. 44번째, 비전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 실현 가능한 목표의 설정입니다. 45번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태도죠. 46번째, 직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방식은 실무 중심의 교육입니다. 프랙티컬한 교육이에요. 47번째, 조직 변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변화의 목적과 이점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어야 되죠. 48번째,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리 도구, 업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요. 여기에 따른 일정 관리입니다.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타임테이블에 따른 그런 일정, 그 다음에 일정 관리에서 그 소화가 되었으면, 일정이 맞춰졌으면 또 체크해 나가는 방식이죠. 49번째, 인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 바로 전문성, 즉 직무에 대한 전문성의 향상입니다. 50번째, 조직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심 전략. 비전의 내용에 대한 투명한 설명, 그리고 소통이 바로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